이번에는 정경심 씨 편을 들고 나선 대학 총장이 있다. 그 뉴스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상지대 총장이 판사 따를 필요 없다 라고 했다는 그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21세기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실감한 그런 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 이름이 정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우리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경우인데, 하필 뉴스에 나와서 또 우리가 다시 이 이름을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그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지금은 상지대학교 총장이라는 것이죠. 정대화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이 뉴스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나는 정대화 총장님이 왜 해가 넘어가는 이때 이렇게 체면 깎이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써야 했을까? 흔히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여기 이 글을 안 쓰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그 압박 속에서 이런 글을 썼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SNS에 어떤 내용을 쓰고, 그게 자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지난 세기 20세기의 일이죠. 이제 21세기에는 너나 없이 이렇게 SNS에다가 써서 남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만 주면 그걸 몇 사람이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참 조심스럽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본인이 유명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기술의 발달로 또 이렇게 됐다. 혹은 부지런한 기자들 덕분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됐든 동일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까지는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런 기술 발달로 인한 이런 것들을 타율로서 바깥에서 규제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그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고 또 바로 잡아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정대화 총장님이 정치학과 교수였다고 하니까 우선 정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한 19세기 그때쯤에는 요즘 우리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소위 그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논리적으로 글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려지는 이미지 그게 19세기 정도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20세기 중반부터는 확실히 정치는 훨씬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됐죠. 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집행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가끔은 대통령의 통치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치권 같은 것은 없죠.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현명한 한 사람이 모두의 그 복지와 모두에게 더 선한 그런 결과를 내는 선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쓰던 표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모든 시스템이 촘촘하게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정해진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은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법치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지금이죠. 그래서 이 정대화 총장님이 정치학과 교수였다고 하니까 정치가 뭔지는 알겠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서 그 개별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아서 법 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자기의 그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그걸 모른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19세기 학자들의 이야기, 서양의 그 역사가 긴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권력 다툼,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렇다면 역사를 가르친 것이지 정치를 가르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치, 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설령 그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자라도 별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이 국가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기본만 하면 그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든지 패거리 정치를 한다든지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에서 금지한 짓을 하지만 않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 각자의 능력인 것이죠. 정치인들이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정치인들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 어디 무너진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있다고 발견해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이 고쳐라 하면은 고치고 뭐 그 정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대화 총장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하겠죠. 이제 이분이 정경심 피고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따집시다. 정경심 교수 사건이면 정경심 교수가 교수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문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피고인이 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무슨 상장이나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그게 교수의 업무입니까? 어디서 그런 거 하는 대학교가 있답니까? 교수의 업무가 될 수 없겠죠. 이것은 교수의 직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범죄를 성공시킨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정경심 피고인 사건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여기에 교수면 교수 붙이고 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붙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선입견이 생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사건은 이겁니다. 정경심 피고인이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랬더니 청와대 그 문재인 씨의 그 위헌 위법한 청원 게시판, 그냥 그 SNS 게시판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그 재판부를 탄핵해달라. 그런데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죠. 확실히 보면은 지금 이게 권력 융합 상태가 맞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라는 기준으로 문재인 씨든 혹은 국회의원이든 이들이 한 통속이 돼서 하나로 활동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이걸 알고 청와대 가가지고 이거 국회에서 이거 탄핵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구나. 어차피 너희 한 통속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 40만 명 이상이 재미로 했는지 아니면 동원이 된 건지 아니면 조작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죠. 지금은 이 그 SNS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대단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상관없이 아무튼 그렇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대화 총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옳은 지적이다. 여기에서 정대화 총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누가 해친다는 것인지 그거 답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네티즌들, 이 청원을 한 네티즌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가서 무슨 글을 쓰든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또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청와대 조직을 가지고 이 게시판 관리를 하게 해도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행정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만들어 놨는데 가서 낙서하고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한 사람들이 무슨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냐. 혹시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추적해가지고 이거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침해되긴 되죠. 이게 누가 문제인가? 이거 문재인 청와대가 독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문재인 씨 자신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대화 총장님이 아주 깜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옳은 지적이다 이래 놓고서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5살짜리나 할 짓이다. 갑자기 반대로 접근을 해보자.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게 맞다 이래 놓고 반대로 접근해보자. 그 전에 뭔가 있었던 모양이겠죠. 그러면서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말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글은 우리 한글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추상화 그리듯이 문장도 그런 추상문을 쓰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징 혹은 문법을 다 파괴한 그런 글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읽으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라면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고 올려놨는데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는 1명이나 3명이 결정을 내린다. 지금 이제 숫자 이런 것이죠. 1명이나 3명이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거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냐. 그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따라서 어쩌겠다는 건데 어디 한번 안 따라 보시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르지 말아 보십시오. 한번. 정경심 피고인 따르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가르쳐 줘서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게.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무시하고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300명이 한다. 그러니까 1명이나 3명보다 300명이 많다. 이런 것이죠. 정부에서 각종 회의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한 몇십 명이 한다. 그것도 3명보다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으로 이 유무죄를 결정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그게 이 대목이 상당히 이상한데, 판사가 전지전능해서 그 판결에 따른다면 우리 국민들이 판사를 신으로 여길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판사에게 전지전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죠. 어느 특정 판사가 만약에 노래를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 그 판사 중에서 만약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애초에 문제 삼지 않죠.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유효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러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해서, 그래서 판사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니까 그 사람이 내려주는 결정은 따라야 한다. 이게 아닌 것이죠. 더구나 판사는 세상 만사를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가 그 법을 위반했다. 이것을 풀이해주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납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위반한 것이다. 당신은 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전지전능해서 그냥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유죄다. 이러는 게 아니죠. 지금 정대화 총장님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에 따라서 계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이 감히 못 건드리고 이런 국가가 아닌 것이죠. 정대화 총장님의 그 성토, 어제 속에 쌓인 게 많았는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이겠죠.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에서 정대화 총장님은 판사의 양심을 아십니까? 알아야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1m짜리 자를 들고 있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끈의 길이가 1m다, 1m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대화 총장님은 판사 한 명이 내리는 판결은 믿을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대화 총장님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수천 명 판사의 양심이 양심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 참 대단하죠. 그리고 판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아예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러면은 재판이 비밀재판주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이
권력 융합을 해서 독재를 하는 이 마당에 문재인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이 법원이 비밀 재판, 비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법원, 정말 그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십시오. 탄핵해서 법원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 놓고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정관 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이번에 정경심 피고인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전관 예우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경력이 화려한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쓰지 않아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정경심 피고인의 그 변호인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관 예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법관을 비판할 때 걸핏하면 전관 예우 하는데, 전관 예우 이거 살짝 핀트가 어긋난, 아니 거의 매번 이렇게 어긋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관 예우는 변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합니다. 전관 예우는 예우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우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돌 던지듯이 만만한 게 법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정대화 상지대 총장님은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로또, 재판이 왜 로또입니까? 로또는 당첨이 되면 좋은 거죠. 그 재판이 로또입니까? 당첨이 되면 좋은 겁니까? 그 법원에 일확천금 하자고 찾아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단어들을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막 썼는데 지금 왜 이런가? 감정 상태가 좀 불안정한가? 아니면 이 글이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글이 실수로 나간 건가? 좀 점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재판이 로또다라고 하는 게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문장이 아예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판사는 우리가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죠. 또 판사는 우리의 그 재산을 맡길 일도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판사를 비난은 해야 하겠는데 도대체 어떨 때 판사를 만나는지에 대한 설정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형사피고인으로서 판사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이나 재산을 맡겨놓고 만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판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관에게서 무슨 로또 당첨될 일이 있을 것이며, 피고인이 법관으로부터 무슨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정경심 피고인이 이번에 했던 일들은 그게 대학 교수의 정상 업무입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 일을 그렇게 풍부하게 그렇게 해내야 하는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도대체 이 정대화 상지대 총장님은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정의라든지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경심 피고인을 편들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렇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경심 피고인 딱 하죠. 이 연말에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뭐 구치소든 뭐 그런 데 가 있겠죠. 딱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집에 앉아서 펑펑 우시던가 아니면은 정경심 피고인을 응원하는 글을 쓰든가 뭐 이게 응원하는 글이 아니죠. 정경심 피고인을 응원하는 글이 아니고 겁 없이 건실한 우리 국민의 법관을 비난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자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뉴스화된 거 아닙니까?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되게 펑펑 우십시오. 차라리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사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대책 없죠. 이 문재인 민주당 쪽이라든지 소위 그냥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좌파라는 사람들,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정경심 피고인을 편든다든지 조국 피고인을 편든다든지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면 뭐 사법제도 혁신하자, 사법 개혁하자, 검찰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머릿속에 개혁이 뭔지 무엇을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문장 두 줄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추미애 씨가 얘기했던 거 막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했던 얘기들 외워서 얘기하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지막입니다. 훌륭한 판사들도 많다. 내가 피고석에 앉았던 수많은 재판에서 3명의 훌륭한 판사를 만났다. 그런데 3명을 만난 그 사실보다 궁금한 것은 어째서 정대화 상지대 총장님은 그 피고석에 수많은 재판을 받으며 피고석에 앉았을까? 얼마나 갔길래 수많은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것이 피고석에 앉았다 그래서 몽땅 형사피고인이 됐던 것인가? 그 수많은 그 재판을 형사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은 좋은 인간은 아니죠. 보통은 그런 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알고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편견이 아니고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왜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피고석에 앉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거 형사 피고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만일 민사였으면 나는 피고이고 너는 원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등하게. 근데 뭐 그 피고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남하고 많이 싸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서 반면 김황식 같은 정반대 판사도 보았다. 그래서 로또다. 그러면은 재판이 로또다라고 하는 것은 로또는 그 당첨이 되는 확률이 안 되는 확률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정대화 총장님은 아마 로또의 당첨이 3번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당첨이 안 됐던 것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형사정책에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뭐 정대화 총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피고인은 사실은 사회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피고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국민들하고 같이 그 국민들하고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사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 이번 사건만 이렇게 저지른 것이다. 법관은 그렇게 봅니다. 형사 피고인을. 그래서 결국은 사회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개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무기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 공존을 해치는 이렇게 국가 법체계까지 부정하는 이런 정도라면 같이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 법 이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황식 전 총리 새삼스럽게 지금 나와서 정대화 상지대 총장님이 그 정반대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판사가 법관이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꼴 보기 싫다고 유죄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죄의 심증을 깨지 못하고 그리고 유죄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죠. 유죄 판결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데까지 갈 때는 공소제기 할 만큼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이성윤 검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약간 갸우뚱하다고 할까. 혹시 개인차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성윤 검사도 역시 법적인 근거 없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법 이외의 것들을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것은 그 확률이 대단히 낮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법적인 근거 없이 증거 없이 그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정경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과도하게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국민하고 어떤 계급차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변호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변호인단을 구성해도 좋은가? 이게 자본주의 논리인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자본주의 논리인데 자기 자신들은 한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 어디서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소위 보수 우파다 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식하고 가짜라도 모르죠. 그냥 앞에서 분단장하고 나오면은 그냥 그게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대중이 속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SNS라는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만나다 보니까 더 쉽게 속아 넘어가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유튜브 채널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메트로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박자를 맞춰서 같은 속도로 약간 빠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었죠? 그거 가짜다 하는 겁니다. 본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해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똑같은 속도로 갈까? 의심 안 한 게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가짜들이 더 판을 치고 여러분은 가짜들 때문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김황식 전 총리 얘기가 자꾸 뒤로 밀리는데 그래서 어디서 아직 건강하시면은 어디서든지 우리 국민에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하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어떤 공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또 정치해야지 아니면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러지 말고 이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지대 총장님, 정대화 총장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대화 총장님이 지금 속상해하면서 편을 들고 싶은 이분이 보니까 결국은 민주화 운동이니 이런 거 했다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하고 정치색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편을 들고 나선 것 같은데 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평등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죠. 정대화 총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아라. 나이가 몇이 됐든 이것도 모르고는 이 햇볕 아래 거닐 생각을 하지 마라. 총장 그런 사람이 총장해서 되겠느냐. 아니 이거는 정경심 피고인을 편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여러분도 문재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면서 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 질서 그리고 이런 법 질서가 살아 움직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아주 활기차게 그 기능을 다하고 이 나라를 감싸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뭐가 문제냐? 뭐 보기 좋은 식물도 우리 그건 그렇게 화초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큰 배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싱싱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어딘가는 벌레 구멍이 한 개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거나 대한민국의 이 법 시스템이 힘을 잃었거나 그게 아니고 벌레 구멍이 발견이 된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 씨를 비판하고 나무라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벌레 구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름답고 건강한 대한민국에 벌레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벌레 구멍을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벌레가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가서 살고 있다면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거 쫓아가서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경심 피고인이 됐든 조국 피고인이 됐든 뭐 추미애 피고인이 됐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조국 씨의 그 배우자인데 조국 씨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아내가 돼서 김정숙 씨처럼 정경심 여사 이렇게 부르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인자 다스릴 치자를 써서 인치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 다스린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떤 것일까? 아마 한 몇백 년 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경심 씨의 아들하고 여러분의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하면 이 인치의 세상에서는 정경심 씨의 아들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등급이 매겨져 있어서 여러분은 3등급이고 정경심 씨는 1등급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1등급이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독식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경심 씨의 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치의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해서 사실은 조금씩 이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우리 전 인류가 약속을 한 겁니다. 법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치를 하는 것이죠. 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스펙을 다른 사람의 거든 뭐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스펙을 만들어서 입시에 내가 성공을 하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법이죠. 정경심 씨는 해도 된다는 게 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죠. 정경심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 하는 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치와 인치라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법치의 세상이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6조에서 그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장이 아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것이 헌법 제16조라는 것이죠. 이 정대화 총장님은 법관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경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울분에 차 있는 것 같은데, 헌법이 법관이 이런 영장을,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규정을 한 것이죠. 법관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법관의 결정은 유효한 것이죠. 이거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대화 총장님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틀렸다는 겁니까?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반하면 법관이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대화 총장님은 아는 법관도 없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 법관을 알고 있다면은 이성질에 자기가 그 피고석에 그렇게 많이 앉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고석에는 또 많이 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관을 내버려 뒀습니까? 아무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양심을 떠나서 법관이 어째서 판결을 할 수 있고 법관의 판결이 어째서 효력이 있는가,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통치기관이다. 그리고 법관은 그 사법정부, 그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관은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법관이 이것이 법이다, 정경심 피고인은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국민은 그러면은 법관의 판결에 다툴 수 없는가? 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판단은 법관이 하도록 해놓았지 정대화 총장님이 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죠. 정대화 총장님이 오케이 해야 법관의 판결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지대학교 총장이다 하는 교육자다 하는 직함을 걸고 있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라, 대한민국 사법정보의 판단을 무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무리 코로나19가 설치고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쌓이고, 그래서 별별
그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이기는 하지만 어째서 그게 정대화 총장님한테까지 이르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대단히 건전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법 시스템은 확실히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준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반드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전합니다. 요즘에 마치 헌법이 없는 듯이 특히 그 마이크 든 몇몇이 나와서 그러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교통신호 어겼다고 해서 그래서 교통경찰이 쫓아갔다는 뉴스가 나올 것이며 문재인 씨가 법 위반을 해놓고 그거 잘못했다는 사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씨가 무슨 현자여서 그런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법은 엄정하게 그리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둡니다. 법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